경제 전문가 바로 연결해서 오늘 새벽 마감된 세계 증시 상황 또 앞으로 전망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철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뉴욕 증시가 지금 들어봤지만 오름세로 출발하긴 했는데 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유가 급락 영향이 좀 큰 겁니까? 네,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뉴욕 증시 급락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요, YTN에서 은행과 식료품, 약국 등을 제외한 이제 전 업종에 대해서 100% 재택근무 명령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문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개념보다 그냥 되게 좀 고용이 노동시장 유연성이 좀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야말로 직장을 잃어버리는 속수무책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예.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고용 패닉이 올 것이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8배에서 10배가량 폭증할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면서 이제 예.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빠졌고요. 또 다른 축이 유가 폭락입니다. 이 유가가 좀 살아나야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좀 경제 쪽은 찾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계속 급락하고 있잖아요. 네, 반등하는가 하다가 이날도 다시 WTI 기준으로 10.6%가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2.53달러, 다시 한번 배럴당 20달러를 위협하고 있는 크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급락은 이 두 가지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서도 초유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본 그 여러 국민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은 그렇죠. 고용 예. 패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유가까지 하락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네. 여기에 도산 위험이라든가 여기서의 또 어떤 고용 패닉 같은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국제 유가라는 게 지금 유가 폭락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요. 예. 유가가 급락하고 폭락하면서 미국 내 셰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연쇄 파산, 부도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들이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을 끌어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채권들이 다 부실화되게 되면 이게 큰 틀의 미국 회사채 시장이 다 전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러다가 BBB 등급 모두의 붕괴, 이러면 이게 회사채만 끝나냐? 그렇지가 않고 금융권 전체에 퍼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나서서 이 유가의 지금 급락 폭락을 막아줄 법도 한데 예. 지금 핵심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이제 증산 전쟁 아닙니까? 일종의 네. 원유 패권 다툼인데 개입하겠다, 언젠가는 관여하겠다는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역대 미국 대통령과 다르게 말을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좀 속수무책인 상황이 아닐까. 그러나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유가가 빠르게 좀 하방이 더 이상의 하락을 막아야 멈춰서는 시점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 진정 대책 플러스 코로나19 불안감이 좀 안정시키려면 이 확산세가 좀 진정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요. 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근데 유럽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유럽 증시는 뉴욕 증시보다 한 3-4시간 빠르게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장 후반에 뉴욕 증시가 폭락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자체적으로는 유럽도 지금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ECB라는 유럽 중앙은행이 하게 되고요. 재정 정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집행위원회가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두 곳에서 나온 경기 부양책 규모가 1조 8천억 유로입니다. 네. 이게 우리 원화로는 2,400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일부 가계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유동성 공급을 하고 성급급을 지급하고 보조금 주고 세금 혜택 주겠다라는 이제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에 하락폭도 컸고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그다음에 끝난 뉴욕 증시가 이렇게 또 폭락을 마감해서 다음 주 주식시장은 또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우리 주식시장 모처럼 그 미국과 체결한 통화 스와프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은 다음 주 우리 주식시장 상황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우리가 핵심 얘기하는데 코로나19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피크라든가 잦아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더 악화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경기부양책 관련해서 다양한 이 정책들을 쏟아내고 지원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 근원인 코로나19가 점점 악화되니까 그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시장이요. 자, 하나 궁금한 건요. 어쨌든 어제는 우리 증시가 뭐 하루긴 하지만은 모처럼 만에 급등했잖아요. 근데 네. 외국인은 샀습니까? 팔았습니까? 팔았습니다. 어제도 팔았습니까? 5천억 예. 넘는 투매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어제 장 끝나고 이제 논평을 했을 때는 참 다 좋은 하루였었는데 수급 상황에 있어서 저 외국인 투자자의 5천억이 넘는 저 순매도가 순매수였으면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해본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조건적인 지금 투매 양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어떤 바닥 사인들은 계속해서 팔아제치고 있는 저 외국인 투자자의 좀 매도세가 멈춘다거나 조금 완화되는 모습, 적어도 1,000억 원대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1,000억 원대 밑으로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는 있는데 예. 지금 외국계 큰 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앞뒤 안 닥치고 현금, 앞뒤 안 닥치고 달러, 딱 이런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달러. 일단 달러를 보유해야 된다. 네, 현금이죠. 예. 근데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우리 원화를 미국에다 맡기고 달러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책이 되는데 그럼요. 600억 달러 그 통화 스와프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보면 됩니까? 뭐 상당한 규모고 예. 실은 어제 우리 폭등을 한 게 코스닥은 11%나 올랐잖아요. 예, 시장 자체가. 네. 역시 핵심은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이고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외환 시장이 안정화될 수가 있으니까 이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이제 막대한 돈을 푸는 재정 정책을 하려고 했을 때도 이 외환 시장이 안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원화가 약세로 막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화를 이 재정을 또 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담이 예. 크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호재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600억 달러 체결을 했잖아요. 연준을 통해서. 네. 2차, 3차 규모의 이 통화 수합도 가능한지를 좀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이 한국과의 통화 수합의 규모는 뭐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 좀 네. 이런 사인을 한번 그러니까 이번 일회성이 아니라요. 네. 더 준다면 어떨까? 이것도 많은 양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로 예. 봐서는 또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어제 그제 체결했던 통화 수합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좀 그런 신뢰에 있는 신호를 좀 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역하고 경제가 다 연결된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라서 양쪽에서 더 안정된 시그널들이 뭐 동시에 나와야 좀 위기가 진전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와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